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비트코인 내년 1월에 1만 달러 간다. 유동성 지수와 동행 나올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글로벌 유동성 지수와 상관관계를 유지한다면 2025년 1월까지 11만 달러를 넘는 새로운 고점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7만 달러 이하로의 조정 가능성도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매크로 투자 분석가인 라울 팔은 이 X 게시물에서 글로벌 유동성 지표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2025년 1월까지 약 11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은행의 이 자산 규모 등을 통합해서 유동성 지표를 산출했고 이 지표와 비트코인이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해요. 라울 팔은 2025년 1월에 비트코인이 국제적 고점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유동성 지수와의 상관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2025년 초에는 11만 달러를 도달한 다음에 이 7만 달러 이하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의 이 단기 저점은 2025년 2분기에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는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7만 달러 이하로 떨어질 수 있지만 곧바로 유동성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울팔은 2025년 3분기까지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여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트겟 월렛의 최고 책임자 알빈 칸은 미 연준의 유동성 증가는 위험 자산 시장, 특히 비트코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유동성 증가가 이 투자자 관심과 자금 유입으로 이어졌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2025년 한 해 동안 약 2조 달러의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 2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글로벌 유동성 증가의 10%를 흡수한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글로벌 유동성이 이제 증가할수록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찌 보면 뭐 당연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유동성이 증가하면 그 돈이 대부분 그 위험 자산으로 투자가 되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비트코인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유동성 지표도 한번 참고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펀드 스트레스의 톰 리가 비트코인 2025년 25만 달러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비축 계획이 이 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펀드 스트레스의 공동 창립자인 톰 리의 가격 전망입니다. 2025년 가격 전망 비트코인 25만 달러 달성이 매우 가능성이 있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12개월 동안 25만 달러 범위의 가격 가능성을 생각하며 현재 가격 주기를 고려할 때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말했는데 이 미국이 이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면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보유국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주류 금융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채택할 것을 이제 가정하고 이 가격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비트코인 12월 12만 5천에서 14만 달러 상승 가능성 알리 마르티네즈의 전망인데요. 비트코인이 과거 사이클을 반복한다면 이 12월에 자산 가격이 14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이 미국 대선 이후 12월에 강세장을 보여왔는데 특히 지난 두 번의 대선 주기 동안 암호화폐는 12월에 각각 30%, 2016년이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4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에도 이러한 역사가 반복될 수 있고 비트코인이 12월에 12만 5천 달러에서 14만 달러까지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체인 대표는 비트코인이 향후 며칠 동안 더 상승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마르티네즈가 공유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72시간 동안 이 5만 5천 비트코인 약 53억 4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인출이 되었다고 해요.
이러한 움직임은 이 매도 압력 감소와 장기 보유 증가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유출은 역사적으로 가격 상승에 선행했으며, 이는 공급 부족을 일으켜서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수요 속에서 상승 모멘텀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흐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반증하는 거고요, 최근에.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지선 이탈, 알트 시즌 신호라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면서 이 알트 시장의 상승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6.1%로 하락하면서 2년간 유지된 지지선을 이탈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인 미키불 크립토는 이를 근거로 11월 30일 알트 시즌에 진입했다라고 분석글을 올렸습니다. 알트 시즌은 비트코인 외에 암호화폐가 집단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고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급격하게 지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걸 이 차트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추세선을 제가 그려놨는데요. 이 상승 추세선입니다. 비트코인이 계속 이 상승을 유지했던 그 추세선을 그려놨는데, 이 추세선을 지금 깨는 흐름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선을 깨면서 지금 이제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이제 시작되는 게 아니냐라고 전망을 하는 거고요. 과거에도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깨는 흐름들은 이제 알트코인들의 긍정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지표들도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알트 시즌 인덱스입니다. 알트 시즌 인덱스는 지금 75를 기준으로 해서 알트 시즌을 이제 시작을 알리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지금 딱 75에 이제 도달한 거예요.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이 알트 시즌 인덱스를 언급을 해드렸는데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75까지 이제 찍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표만으로 보자면 이제 알트 시즌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은 횡보세를 계속 보이는 와중에 몇몇 알트코인들이 이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리플의 흐름들이 23%나 상승을 하면서 하루 동안 꽤 큰 상승을 또 보여주었고요. 다른 또 주요 암호화폐가 카르다노, 그리고 시바이누, 링코인이 있고요. 스텔라루멘,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도 같이 올라줬고, 이런 코인들이 대부분 상승을 조금 해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이 좀 비트코인보다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알트 시즌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에 투자자 알트코인 이동, 이더리움과 리플 주목이라는 기사고요. 지금 알트 시즌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다들 전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더리움에 이제 관심을 또 갖고 있어요. 알트 시즌이면 이제 비트코인 다음으로 보통 이더리움이 2위니까, 그래서 이더리움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상승 흐름은 없어요. 리플보다 오히려 약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가 11월 29일 하루 동안 3억 3,29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이전 기록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블랙록이 2억 5,040만 달러를 주도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ETF 스토어의 네이트 제라시는 이 블랙록의 이더리움 신탁이 출시 이후 20억 달러 이상을 유치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ETF가 상대적으로 조금 비트코인 ETF보다는 관심을 덜 받았는데 조금씩 이제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고, 최근 암호화폐 선물 시장에서 ETF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가 BTC를 추월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투자자들의 관심도 증가에 힘입어서 이더리움 시장에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축적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알트 시즌 기대감 고조 성공 전략은 이라는 기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강세장의 꼭지점, 기술적 지표를 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성공을 위한 주요 지표 및 전략이라는 내용입니다. 사이클의 꼭지점을 인지하기 위한 주요 지표로
몇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월간 RSI 과매수 수준이 여기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지표는 이중 꼭지점, 낮은 거래량, 투기적 관심 등과 일치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가는 투자자들에게 미리 정해진 리스크 관리 전략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지표는 나중에 이제 과열된 양상에서 한번 참고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좋은 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코인 과세 2년 유예 확정, 더불어민주당 청년 반발 수용이라는 기사고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코인 유예 관련 부분은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2년간의 유예에 대해 동의하기로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각 원내대표는 이 금투세 폐지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서 이 소득세도 쟁점이 없었던 8개 법안의 가산해서 내일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부가세하고 조세 특례 제한법에 대해서도 수정 의결할 계획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이제 좋은 소식이라고 봅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과세는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많은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나 법대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의 목소리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견이 반영이 된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에서 또 유예를 결정해 주신 이 정치인 분들도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수당 야당은 이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더 이상 없다라고 하면서 입장을 밝히면서 당국과 반대되는 의견에 유지했다고 해요. 여기에 이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다만 인프라와 제도 정비가 미비한 데다가 선진국처럼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전무한 탓에 업계 및 투자자 반발에 직면했고 결국 야당 또한 이날 정부의 유예안에 동의하기로 했다는 내용. 이런 아직 제도 정비도 미비한 상태에서 이제 과세를 빠르게 처리하면서 이런 반발에 부딪혔다라는 걸 명확하게 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과세 유예로 한국 내 웹3 제도와 탄력 남은 주요 과세 풀어야라는 기사인데요. 대한민국 암호화폐 과세가 2년 뒤 유예되면서 이 국내 암호화폐 및 웹3 제도화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개인 X를 통해서 이 국내 웹3 산업 성장을 위한 주요 과제를 제시하면서 업계 성장에 기대감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화가 이제 빨리 시급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또 2년이 유예됐지만 앞으로 또 이거 가지고 또 세금을 매기는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제도화를 확실하게 하고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좀 키워가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제한되는 것들이 지금 이제 기업의 암호화폐 계좌 개설 허용, 한국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투자 허용 같은 것들이고요. 증권형 토큰이나 실물자산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스테이블 코인 가이드라인도 수립할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좀 지목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나 이 산업 자체를 키우고 확장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다 지목을 해주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빨리 제도적으로 완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매기더라도 그때 해야겠죠. 그리고 암호화폐 제도화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거나 산업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암호화폐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많은 국내 웹3 기업들이 국내 제도의 미비로 해외 법인을 통해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국내에는 굉장히 미비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재밌는 게 이런 업체들, 암호화폐 업체들을 사행성 기업처럼 지금 취급하는 것들도 굉장히 아직까지도 미비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이클 세일러 60개 상장사 비트코인 매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비트코인 기업 채택 확대될까라는 건데요. 마이클 세일러가 지금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마라톤 디지털이라고 해서 이거 채굴 업체입니다. 세계 최대의 이제 채굴 대기업인 마라톤 디지털이 지금 34,794 BTC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디지털이 뒤를 잇고 있고, 테슬라도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위
10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보유량을 줄었음에도 여전히 6위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기업들이 지금 다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들이 리스트업이 되어 있어요. 상장 기업들 중에.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뒤쳐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지금 홍콩도 들어가 있고 독일도 들어가 있고 캐나다도 들어가 있고 일본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죠 지금.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지금 뒤쳐져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제도적으로 빨리 개선이 돼서 기업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 산업 발전에 조금 기여를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반대론자 같은 경우는 일반 대중의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는 시장을 지지하고 가격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의도는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더 사라 이거죠. 다른.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더 오르게 뭐 그런 의도도 당연히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트렌드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상장사들도 이제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자산의 일부로 축적하는 흐름들이 늘어날 가능성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고요. 트럼프 재선은 미국이 비트코인 중심지로 부상, 중국의 암호화폐 패권 상실이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재선 이후 암호화폐 산업의 중심이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라고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과거 세계 공장의 역할을 했던 중국이 2021년 정부의 강력한 규제 조치 이후 비트코인 채굴 및 암호화폐 비즈니스에서 이 지배력을 상실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저렴한 전기 비용과 이제 광범위한 생산력으로 인해서 한때 비트코인 채굴 시장이 장악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채굴기를 하는 이 창업자 장신희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결국에 이제 규제로 인해서 한 번에 그냥 다 쇠락을 해버렸죠. 근데 이번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하면서 친화형 암호화폐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국고 준비 계획과 이런 암호화폐 산업 시장의 활성화들이 적극적으로 공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미국이 비트코인의 중심지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암호화폐 급등 롱 잡아라 걱정할 것 없다. 알렉스 크루거의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진영의 유명한 분석가인 알렉스 크루거가 코인을 최대한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뛰어오른다. 사람들은 걱정되지 않느냐고 묻지만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면서 나는 최대로 롱을 잡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롱이라는 건 이제 매수를 말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아직까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솔라나 리플 2025년 최고의 투자 선택은 이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리플이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앨런 머스크가 오픈 AI의 대항마로 만든 회사인 xAI의 인공지능 그록2는 이 XRP의 주요 강점으로 리플의 금융기관 파트너십과 실물 경제에서의 활용성을 꼽았다고 합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법적 분쟁에서 긍정적인 결론이 날 경우 XRP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 상승이 얼마나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솔라나는 높은 거래 처리 속도와 낮은 비용으로 이더리움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솔라나가 최근 민코인 열풍과 맞물려서 소매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솔라나의 향후 촉매론은 상장지수 펀드 승인 가능성을 주요적으로 보고 있고 솔라나는 강세장이 극대화될 경우 $300에서 $1000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록이라는 이제 AI를 통해서 살펴본 전망이고요. 최근에 이제 워낙 리플이 상승세가 크게 나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이거 조정세 나오면 진짜 크게 나오겠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이제 투자는 좀 조심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위험한 거 이제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적절하게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금융제도권 장악 $100만 갈 것이라는 기사인데요.
변화가 쉴 새 없이 열립니다. 이 등록 투자 자문사들이 암호화폐에 돈을 할당하고 있는 것이죠. 라고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어디 갔죠?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사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인 매튜 시겔이 인터뷰에서 말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투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100만 달러까지 가격이 오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는 지금 10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자조권 기관이 비트코인의 주요 보유자로 이제 떠오르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코인 신흥시장 필수 자산으로 급성장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스테이블코인이 급여, 저축, 일상거래에서 신흥시장의 필수 자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시장은 2025년 손실 이후 강하게 회복하며 50%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테더와 USD 코인, 스테이블코인이 1,90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했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필수적임을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신흥시장 응답자의 69%가 자국 통화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기업과 개인의 일상 금융거래, 급여 지급, 국경간 지불에 이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애널리스트 맥스 에이버리는 최근 스테이블코인이 브라질, 나이지리아, 터키, 인도네시아, 인도 등 개발도상국에서 저축 통화 환전, 이 국제거래 등 일상 금융활동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거래와 주로 연관을 시켰지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생명선으로 기능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그러니까 밀접하게 지금 접목이 되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죠. 신흥시장이 아무래도 이런 금융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통화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이제 전체적으로도 스테이블 코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